이게 뭐지? 언제 이런 통장을 만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민호의 글씨체였어요.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도대체 이 가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남편은 이혼하는 마당에 이 통장과 쪽지가 든 가방을 왜 내게 남겨주고 떠난 것일까요? 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43세 김은미입니다.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날이었어요. 가정법원 앞에서 이혼 조정이 끝나자마자 남편 박민호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차가운 표정으로요. 손에는 낡은 검정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 가방 저희가 신혼 때 제가 가져온 가방이었어요. 7년 전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사주신 거였는데 민호가 그 가방을 제 앞에 털썩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네 거니까 가져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함도 아쉬움도 전혀 없었죠. 저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7년 결혼 생활이 이 낡은 가방 하나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4살 딸 수아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수아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은 척 안 하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요.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가방을 쳐다봤어요.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어요. 그런데 옷가지들 사이에서 두툼한 통장이 나왔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기억에 없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요. 통장을 펼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잔액이 5,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지? 언제 이런 통장을 만들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민호의 글씨체였어요.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은미야, 3년간 모아둔 돈이야.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꼭 집을 사서 수아랑 편히 살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했어. 너랑 수아에 대한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이혼을 한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날 보내려 한 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민호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조용히 저와 수아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아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 언제 와?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아야, 아빠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 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살아야 해.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민호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결혼 초기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저를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은미. 너 혹시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어요. 깜짝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호가 버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말이야. 저는 주눅이 들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가계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다 그래. 뒤로는 친정만 챙기고, 앞으로는 용돈 받아서 쓰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날 밤 민호한테 이야기했지만요.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조금만 잘해보면 풀릴 거야.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순자 씨는 제가 하는 집안일을 매일 검사했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 훑어보면서요. 이게 청소한 거야? 여기 봐, 먼지가 이렇게 많네.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 저는 참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청소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흠을 잡았거든요. 민호는 어머니가 완벽주의자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담당했어요. 수아가 밤에 울어도 엄마가 제대로 안 봐서 애가 우는 거야라고 탓했죠. 민호는 피곤하다며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죠.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요. 폭발의 순간은 민호 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2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부르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나물 하나가 짜다는 이유로 순자 씨가 크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짠 걸 조상님께 어떻게 올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나물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순자 씨를 보면서요.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어? 남편이랑 저 둘 다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요. 저만 혼자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으로 터져나온 제 감정 폭발이었죠.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날 밤 민호가 생각했어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할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저는 바보였어요. 둘 다 지키려다가 둘 다 잃을 뻔했죠.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은미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밤 은미와 수아 생각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몰래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혼하더라도 은미와 수아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봐서요. 3년 동안 야근 수당, 보너스 다 모았어요. 은미가 집을 사서 수아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이혼 당일까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게요.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가방을 던지면서도 손이 떨렸거든요. 은미의 놀란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은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어머니 때문에 계속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이혼하고 한 달 후였어요. 밤 11시쯤에 민호 누나 박영희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미야, 미안한데 병원에 올 수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저는 망설였어요. 이제 남남인데요. 하지만 영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을 돌렸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순자 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어요. 평소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작고 연약한 할머니만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심장 발작이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의식이 없는 순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은미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 3시쯤 순자 씨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은미야. 정말 너구나. 꿈이 아니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저는 순자 씨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첫 아들 잃고 나서 민호까지 잃을까봐 그랬어. 민호 형은 5살에 하늘나라로 갔거든. 그때부터 민호가 내 전부였어.
혹시 민호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그렇게 예민했던 거야. 저는 순자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 남은 아이라도 지키려는 절박함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은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이제야 알겠어. 민호 없으니까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 내가 있어야 집 같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오후 영애 씨가 저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어요. 은미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이혼 후에 쓰신 거야. 집 문서를 은미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은미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다.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형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고 이제 남이잖아요. 하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마음이니까 일단 가져가. 천천히 생각해봐.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집에 돌아온 저한테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많이 아파? 곧 좋아지실 거야. 할머니도 수아 보고 싶어 하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줄 거야. 아이의 순수함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원망보다는 용서가 더 가치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미야, 어머니 병문안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 계속 은미 이야기만 하셔. 정말 후회하고 계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은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네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순자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까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한 아이를 잃고 남은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의 마음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수아를 키우는 엄마니까요. 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거든요. 순자 씨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순자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낡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이순자 씨 댁이 맞나요? 순자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당신, 여보, 정수야. 20년 만에 나타난 남편 박정수 씨였어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겨서 가족에게 짐 되기 싫어서 떠났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영애 씨가 급히 민호한테 연락했어요. 민호야, 집에 빨리 와. 아버지가 오셨어. 카페에서 만난 부자. 민호는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죠.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수 씨는 낡은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15살 민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 나는 겁이 났다. 실패투성이었던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생각한 적이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돌아가기 두려웠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잡더니 마침내 그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2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목 놓아 울었죠. 며칠 후 정수 씨는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 산골짜기 땅을 손녀 수아에게 물려주고 싶다.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순자 씨는 그 서류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떠난 건 죽을 때까지 내 죄야.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너와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한편 민호는 제게 몰래 연락했어요. 은미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은미야,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이혼 후에 밤마다 대리운전 일을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해. 너와 수아를 위해 집을 새로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너한테 말 못하겠더라. 이미 충분히 힘들게 했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민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새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해운대 쪽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 혹시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왜 아직도 이런 걸 준비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수아에게도.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내가 살면서 너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저는 열쇠를 받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고마워요. 주말에 수아 데리고 그 집을 보러 갈게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순자 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영애 씨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첫 아들을 잃고 나서 민호까지 잃을까봐 그랬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순자 씨를 일으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집은 내가 지켜뒀어. 당연히 내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원래 너희 부부 앞으로 된 집문서였는데 내가 숨겨뒀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없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모르겠어. 내가 있어야 집 같았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제 앞에 앉아 진심을 고백했어요.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미야,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했어.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살게. 너와 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절대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함께 헤쳐나가 봐요. 저도 이젠 도망가지 않을게요. 수아가 뛰어와서 엄마 아빠를 껴안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야? 저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순자 씨는 저에게 반찬을 계속 챙겨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앞으로는 내가 다 해줄게.
정수 씨도 함께 자리했어요. 은미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줄게. 민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어요. 그 기회는 저한테도 필요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수아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순자 씨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앞으로 수아 많이 사랑해줄게. 6개월 후 새 집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민호가 짐을 나르고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새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순자 씨도 함께 와서 저를 도왔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행복하게 살아라. 수아는 신나게 새 집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우와, 내 방이 이렇게 넓어.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좋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전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힘들었지?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순자 씨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은미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살아라. 내가 자주 와서 수아도 봐주고. 새집 거실에서 민호가 저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예전 결혼 반지가 아닌 새로운 반지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새 반지를 준비했어. 받아줄래? 저는 그 반지를 받으며 웃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약속해요. 이젠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민호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그날 저녁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수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김은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1년 후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순자 씨가 직접 만든 빵과 제가 내린 커피로요. 수아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카페에서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회사 일을 마치고 와서 저희를 도왔어요. 정수 씨도 가끔 와서 손님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순자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미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진짜 며느리는 너 같은 거야. 참고 견디고 용서까지 해주고.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호와 저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때 가방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 가방을 건네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결국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는 달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요. 약속해.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낡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고 미안함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